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사람이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말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 부분만 봐도 똑같이 동글동글. 붕어빵이야? 붕어빵. 영어로- 자식도 아니고. 이게 우리 미국 영어로는 이게 뭐 love resembles, love takes after lov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건. 호주 건 오늘 어때요? 또 스페셜하게 또 호주 건. 호주가 없어? 뭐야 똑같은 야, 영어잖아. 미국하고 호주는 완전 다른 아니야. 나라야. 발음은 다르지. 아니, 단어는 좀 발음도 다르게 쓰죠. 다르지만 약간 쓰는 상황도 그쵸 그쵸. 다르더라고. 엘리베이터 우리 안 써요. 뭘로 써요? 리프트. 우리는 리프트 화물칸을 네. 리프트로 써. 그러니까요. 어.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바지도 사랑이 안 써요. 사랑 팬츠 안 써요. 우리. 뭐라고 써요, 그럼? 팬츠 안 트라우저스. 아 트라우저스도 우리도 쓰긴 네. 써. 근데 우리는 많이 안 기지바지. 쓰잖아요. 팬츠라고 기지바지. 말하면은 이해됐어? 팬츠는 기지바지? 약간 속옷인 거야. 사람이 한국 사랑하면 언디스. 닮아간다는 말은 그럼 뭐라고요? 러브 리semble 써요 진짜. 이것도. 또? 러브 리semble. 두 개? 이거밖에 안 쓰는데. 뭐 그냥 비슷하네요, 그냥 숟가락 이거는. 얹었다. 나. 진짜 숟가락 얹은 숟가락 거야. 얹었다 지금. 생각이 내가 안 나나 보다. 생각했다고. 생각이 안 나나 보다. 네네. 노래 영어의 미모까지 날로 미루이는 우리 캐리 누나. 영혼 되게 없다 지금. 표정 봤어? 영혼 완전 없어 지금. 잊고 싶지 그래. 않아서 그래요. 표정 네, 봤어. 네. 오늘은 청아 누나까지 해서 일찍 왔으니까. 재수 없는 것들 네. 두 개? 막 이런 거. 재수 없는 여우들 두 마리 나 끌고 중간에 제가 잡혀야겠다. 네, 동생들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그놈의 사장 출발. 누님, 아니 누님이 아닐 수도 있는 부록이 넘긴 동생입니다. 제 와이프는 제 와이프를 어찌 만족시켜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심히 읽으세요. 네. 오해의 소지가. 아, 그래. 야하게 들려서. 맞아. 나 순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놈의 사정이잖아. 요즘 집 사기 힘들다 하는데 저희는 청약 1순위입니다. 학교 다니는 3명의 아들과 저, 와이프 이렇게 5식구에 나이가 40대가 넘으니까 당연히 다가족의 1순위입니다. 돈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와이프가 공무원이니까 대출도 받으려면 얼마 들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 종잣돈 있냐고요? 종잣돈 됩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뭘 다 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와이프는 집에 대한 조건이 신혼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바뀝니다. 아, 조건이 바뀌는구나.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와이프는 집에 대한 조건 덕분에 다 놓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40평 이상 평수에 지은 지 5년 이하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아파트 바로 앞에 역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학군이요. 보통은 이런 거 다 따지는데 저희 아들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잘. 너무 웃겨. 아니, 못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워낙 개성들이 강해서 학교를 잘리기도 몇 차례. 그럴 때마다 학교를 옮겨 다녀서 사실상 저희 아이들의 학구는 별로 뭐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표현이 참 좋다 이거. 아이들 학교는 다 1시간씩 가는 곳이고요. 서울시 전방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뭐 위치가 따로 있진 않군요.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와이프 출근시키고 집에 와서 잠깐 자고 오전 11시까지는 가게에 나갑니다. 저는. 그리고 퇴근은 이르면 새벽 1시, 늦으면 새벽 4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7시에 들다 준다고? 3시간 자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럽니다. 오전 등교하고 출퇴근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넌 좀 자야지 않겠냐.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제가 데려다주면 20분인 거리를 애들이 1시간씩 밀리는 버스 전철 타는 것도 그렇고 와이프는 워낙 운전을 못해서 제가 안 데려다주면 택시를 탑니다. 그러니 제가 가야죠. 어쩌겠어요. 뭐 이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제가 하는 가게도 한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의 이런 조건이 아니었으면 진즉에 집을 사서 시세 차익만 봐도 3배는 봤을 법한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없던 놈들이 그때 사서 지금 여유 부리고 있는 걸 보니 배도 아프고요. 그래서 청약을 하자니까 그거 해서 뭐 하냐입니다.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어차피 작은 평수밖에 못하니까 의미 없다고.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그냥 통장에 돈 모으고 빚내는 건 안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참 요즘 사는 게 그게 아니라고 설득을 해도 아내는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아내를 설득할 방법이 캐리나 투자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좋은 재테크 있으면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좋은 재테크는 집 맞아요. 나는 집도 없으면서 다른 데 투자한다는 건 난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는 집도 없으면서. 네, 왜냐면 저는 그 부상, 유상 이렇게 뭐 tangible, intangible asset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무조건 무상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유상도 그러니까 내가 tangible한 유상도 없는데 부동산인 이유가 유상. 유상. 그러니까 유상도 없는데 응. 무상에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저는 응.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투자 쪽에 계신 분들은 아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좋은 걸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달라요. 막 또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우 빚내서 뭘 하냐. 근데 이게 빚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대부분 주택을 사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입장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사실 미국 정보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거는 돈을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expense예요. 그러니까 100% 내가 내는 렌트비가 다 그냥 버리는 거야, 쓰레기통. 근데 반대로 몰개지 같은 경우에 몰개지를 얻어서 집을 사면 몰개지 내는 거에 내가 이자가 포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자는 이 주인이 은행이 버는 돈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아요. 걔네들이 번 거는 걔네들 돈 이인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게 돼요. 곧 내가 종합소득 낼 때 그게 다 감면이 되는 거예요. 낸 걸 다시 돌려받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똑같은 거진 보면은 아파트 렌트비와 몰개지비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렌트는 100% 버리는 돈이고 몰개지는 빚을 얻었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돈이 돌아오는 거니까 저렴하게 새 들어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와이프분 보면은 이거 지금 다 이게 전세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버리는 돈이라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은행에 줬으면 그거 내 이자잖아. 제가 미국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세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전세 근데 절대 공짜가 아니야. 저는 사실은 전세를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1억을 주고 전세를 한다. 그럼 그 은행 이자 비용에 대해서 집주인 대신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 왜 그게 전세 비용이 공짜라고 생각하는지 이거 그 전세 비용으로 주인한테 주든 전세 비용으로 은행한테 주든 어차피 지금 빚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 생각 안 하시지? 이분? 돌려받는다고 전세는 세금 혜택 못 생각하니까 받지 그냥. 않나요? 호주는 어때요? 호주도 그 호주는 뭐 집에 대한 집을 집착인가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간 포기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는 약간 호주가- 휴양지 분위기잖아. 그것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릴렉스. 렌트가 비싼 나라 몇 나라 뽑았을 때 호주가 엄청 하이 랭크에 있어요. 얼마예요 그래요? 거기 렌트? 거기가 방 하나 아파트. 방 하나 좀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은데 가면 한 주에 한 주로 해요? 700불 정도. 네, 위클리 나가요. 위클리 렌트예요? fortnight 아니면은 위클리. 그러니까 2주 아니면 1주. 대신에 이제 디포짓은 좀 싸요. 그러니까 조금 보증금은 좀 적게 내는 대신에 렌트가 많이 비싸요. 제가 학교 보증금은 다닐 어떻게 때 보증금 많이 내도 한 200만 원? 보통 한 우리나라 원래는 첫 달치 마지막 원룸이다 달치 넣는 그러면 건데. 10평 정도 되는 원룸이다. 아니 그래도 너무 지금 렌트가 비싸. 지금 진짜 비싸요. 700불이니까 제가 74, 대학교 28, 다닐 때 280만 원이 한 달에. 대학교 다닐 때 방 하나가? 하나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물론 거기가 새 집이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가 지금 벌써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 주에 460달러를 냈으니까 한 주에 네. 그러면은 거진 한 이것도 200만 원이야. 거진. 한 달에 네, 한 달에 200. 200만 원인 거예요, 거의. 왜냐면은 다른 거 내니까. 집을 그 사는 건 당시에 어때요? 그랬어요. 사는 것도 많이 진짜 집이 비싸요? 비싸요. 많이 비싸요. 음. 그래서 그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홍콩이랑 맨날 비교하잖아요. 홍콩, 그다음에 그 런던, 정도야. 그다음에 시드니. 특히 시드니는 약간 미친 약간 물가? 뉴욕 값이에요 지금. 네, 뉴욕만큼 그러네. 비싸요. 그 저도 미국 얘기를 한 번씩 친구들한테 들으면 애들이 막 야, 미국에 와서 집을 사. 맨날. 아니 우리 차라리 뉴욕 사는 게 낫네. 한국 훨씬 사람들 낫죠. 마인드 그거거든. 미국 유학 갔다 그러면 아 돈 좀 있나 보다 그러고 호주 유학 갔다 그러면 아 돈 없어서 호주 갔나 보다 그 그러는데 캐나다, 이거 아니네.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 호주는 갔다 그러면은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약간 뭐가 부족해서 캐나다. 캐나다까지 캐나다, 가는데 호주는 그나마 거의 안 돼서 비슷하게. 간 게 호주.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돈은 캐나다가 더 싸. 호주보다. 맞아요. 가는 것도 싸고 호주가 렌트가 생활비도 싸고. 너무 비싸. 그리고 호주 왜 학비는 갔니? 비슷해요. 호주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호주 관련된 일을 좀 하시고 있었는데 보내신 건 아니고 가고 싶었는데 나라를 다 가봤어요.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독일도 가고 나라를 엄마가 돌아다녔어요. 캘리포니아 가지 그랬어. 네, 근데 저는 레이드백 한 데를 가고 호주가 싶었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학교까지 가가지고 나는 이 학교도 가겠다 어릴 때. 그렇게 해서 뭐 들어와가지고 몇 달 더 있다가 가고 싶다 얘기해서 갔죠. 부모님이 엄마가 대단하시네. 가슴이 철렁했겠다. 제일 비싼데 이러면서. 엄마가 생각 못 하셨을 거야.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을 그 거지. 정도까지는 왜냐면 사실 저희 조카가 내가 미국으로 가라고 했었을 때 얘가 그 어디 유학원 가갖고서는 받아온 게 호주 거였었어요. 근데 호주가 그 튜이션 네. 좀 쌌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저기 생활비 튜이션이 뭐야? 그 저기 그 학비 학비. 너 다 더해봤니? 라고 물어봤어. 네가 무슨 학교에서 잠을 자고 그 책상에 앉아서 살 것도 아닌데 다 더해봤니? 라고 물어봤더니 안 더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 내가 미국은 튜이션도 내고가 돼요. 제가 내고를 해줬어요. 들어가서 걔가 가고 싶어했던 학교를. 그러니까 내고가 뭐 흥정을 누구나에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적어도 되든 안 돼. 제 예전에 이 얘기가 좀 약간 3,000% 빠지는데 이게 우리 청취자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 갑자기 이름이 팍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큰 강연을 한번 연 적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 절대 하지 않는 거. 티ffany나 까르띠에 이런 데 가서 돈 안 깎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런데 돈 깎을 정상이라고 생각 그렇죠. 생각하지. 돈 안 깎잖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닐 다이먼드 가갖고서는 깎은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깎았냐? 이 사람 마인드 여기서 저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았어. 이 사람의 그 마인드 하나가 스파게티 면이 다 익었는지 보려면 우리는 먹어보지 않아요. 하나 뽑아서 던져봐요. 던져서 이게 벽에 붙으면 다 익은 거예요. 딱 그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문도 그럼 던져봐야 돼. 던져봤는데 안 깎아주면 그냥 많은 거고. 난 던져봤으니까 딱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안 깎아주면 많은 거, 깎아주면 나는 돈 깎은 거. 근데 그거를 기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깎는데 그 체면상 한다 그래서 아예 안 될 거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작은 데 가서 돈 깎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작은 데서 시장 이런 데서 다 깎잖아요. 맞아. 그런 데서 안 깎아. 큰 데서는 한 번 던져. 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이게 유통이 어떻게 도는지. 유통이 어떻게 돌아서 이 사람들 끝에 세일즈가 얼마나 맞아. 먹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되게 어차피 유통은 비슷한 구조니까. 이윤 본 게 2번이에요. 제가 차를 사러 갔었을 때 좀 M사의 B를 샀는데 좀 웃기다 말이야. 엠사이 뭐야? 모하비 뭐 이런 거야? 아니야. 엘사에 나 지금 순간 모하비. 모하비라는 자동차 브랜드 없나? 근데 이제 그때 내 머리를 쓴 거예요. 미국은 배고파. 새 차와 중고차를 같이 판매할 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거기가 마이크로소프트 근처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은 다 차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해외에서 인력 데리고 오면 오래 못 있다 가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가는 애들. 그럼 그런 애들이 찬 차는 1,000마일도 안 탔어요. 그런데 이게 2억짜리 차야. 2억짜리 차야. 그럼 얼마 깎아줘? 차를 내가 2대를 샀거든. 왜 그랬냐면 거진 한 대를 반값에 샀어. 1+1이야? 1+1 거의. 근데 내고 능력이 좋은 하나는 거지. 하나는 새 차야. 그러니까 뭐냐면 공장에서 나온 금액으로 주는 거야. 이걸 팔아야 돼 얘네들은. 그치. 중고잖아. 맞아요. 중고는 계속 두면 떨어지잖아. 그래서 중고 가격을 그대로 주고 새 차를 확 깎아버린 거야. 이해가 돼요? 똑같은 것처럼 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요. 똑같은 것처럼 학교에서도 난 던져본 거야. 너희들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특별한 거 뭐 없니? 튜이션 너무 세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 있는지 짜짜짜 보더니 30%가 DC가 가능한 거야. 모든 인터내셔널 스쿨 스튜던트한테 딱 3명. 근데 물어본 게 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 정보가 있어요. 조카가 받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호주 가는 것보다 이쪽이 낫어.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근데 나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 호주에서 내 호주 법을 모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 미국은 알기 때문에. 아니까. 아파트 사지 말고 집부터 사. 그거였었어.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졸업하고 나면 갈 때쯤에 집을 팔고 가면 너 학비 뽑아간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지금 재테크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적어도 몇 년이나 기간을 두고 볼 때는 유상 그 자산으로 봤을 때 난 집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수익 차익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똑같은 거. 그래서 나는 이것도 기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보는 것도 그렇고 와이프가 제일 자기가 지금 조건이 40평이잖아요. 그리고 5년 이하 아파트잖아.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지하철이 있어. 역세권이 있어야 돼요. 여야 되고 이런 걸 원하는데 대신 하나 조건 더 빠진 게
대출 끼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 와이프는. 돈 다 있어야 돼. 그거는 이 정부에 딱 맞네. 10억 이하로. 근데 못 사.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지금 청약도 넣지 말라는 게 어차피 작은 아파트인데 뭐하러 넣어 이거야. 그러니까.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말이 안 투자의 되는 하지 말라는 거야.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예 투자할 생각이 없는 생각도 거야. 아니고 아예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청약도 잘 활용하면 잘 쓸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근데 와이프한테 분명히 얘기해줘야 될 게 지금 음. 전세도 빚내고 산다는 거. 맞아. 그걸 지금 알려줘야 돼. 모르는 맞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통으로 1억을 가지고 있는 걸 집주인한테 맡겼으니까 이거는 빚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요즘 청년자금 대출 막 이런 거 해주면 그 전세금을 80% 이상 나라에서 꺼줘요. 맞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율이 2%만 내도 뭐 10만 원 이런단 말이에요. 1억을. 그렇게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돈 1억을 갖다 박으면 은행에다 넣으면 그게 얼마가 나오는데 더 나오죠. 아무리 안 나와도 1.5%는 나온단 말이야. 나하고도 대우도 다르지 또 은행에서. 집 사야겠다. 근데 집 사야겠다. 집에 전세를 해놨단 말이지 지금. 그럼 지금 빚 깔고 사는 중이신데 이 몇십 년 동안 빚 깔고 사는 중이신데 내 돈 내놓고 내 돈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세 개념을 몰랐어요. 미국은 없으니까. 미국은 없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투자자들 오고 막 그러면서 전세 얘기를 하다가 되게 신기하다고 얘기하면서 미국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다른 거야. 미국 사람들 그 정도 돈이 모였잖아? 왜 굳이 전세를 하지? 맞아. 그냥 다운페이스 집 사면 맞아요. 되지. 이거거든. 왜냐하면 결국엔 다시 돌아가지만 세금 혜택 때문에. 왜 우리나라 사람 전세를 할까? 세금 혜택이 있더라고요. 한국도 대출 이런 거 받고 몰개지 이런 거 다 세금 혜택이 있기는 있어요. 있죠. 예. 그 아까 우리 청아 누나는 어떻게 재테크 좀 하고 있나요? 저는 집 있나요? 없어요. 네. 아빠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네. 가장 좋은 집이 그거 있으시군요. 되게 네. 훌륭한 재테크야. 그 아빠 애교 잣 떨면 집에. 그 지금 내 집 될 수 있어. 아빠 집에 얹혀 살고 아빠 공간에 들어가서 호주는- 오피스로 쓰고 호주는 집값이 비싸니까 집값이 진짜 비싸서 렌트를 한다는 게 그냥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청아 결혼을 누나가 해도 아직도 호주에 살았다면 집 샀을 텐데.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한국 수도 들어오면서 재테크를 안 여기 했네. 오면서는 네. 그렇죠. 회사 다녔으면 조금 달랐을 것 그치, 같아요. 근데 그치. 이제 뭔가 어. 이게 갑자기 훅훅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맞아. 모을 수 있는 게 없기도 하고 음. 저도 호주도 전세가 개념이 없어서 한국에 음. 왔을 때 뭐 모르잖아요. 어린 나이에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막 결혼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아 그런 개념이구나. 호주도 그런 걸 그러면은 알죠. 그 부동산 그 뭐지 주인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네, 주인님.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있죠. 어. 있죠. 그리고 렌트가 워낙 비싸니까 제 친구는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동생들이 아직 호주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로 한국에 나와서 일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아파트를 2개를 사두셨는데 하나는 펜트하우스고 하나는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 평수가 엄청 크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렌트가 비싸니까 나머지 둘 동생들이 집에 생활하는 비용이랑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항상 하는 말이 오늘도 오는 길에 통화하다 왔는데 야 결국은 부동산밖에 없다. 월세뿐이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한국은 되게 월세가 개념이 개개인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 월세가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회사고 그 관리해주는 회사랑 좀 많이 하거든요. 사람 요즘 1대1이 한국도 아니라. 많이 그렇게 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 이 월세란 개념이 월세 보증금이 센 것도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월세 보증금은 보통 한국의 월세 보증금은 1,000만 원 한 기본이. 1000이에요. 기본이 1,000이에요. 그게 이제 그거예요. 한 몇 달, 3달, 6달 이런 기본이 거. 1,000이야. 1년, 2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첫 시작이. 그거는 오피스텔이고 오피스텔. 단기로 500에 30만 원 이런 네, 월세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있긴 하긴 하죠. 그러면 어떤 계산을 하냐면 30만 원이 10번 못 냈을 때 그때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한 그 월세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넣어놨다는 건 1년 동안은 안 내고 살 수도 있는 기간을 벌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계산을 해요. 근데 한국이 월세가 밀리면 3개월인가? 4개월 때 딱 밀려서 내보낼 수 있어요. 이빅트. 그런데 네. 보증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증금을 까는 그다음에 거죠, 까죠. 뭐.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나 보증금에서 그냥 까주세요 하면 그냥 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딱 1년 찼어. 보증금을 다 까였어. 그러면 이제 그대로 쫓겨나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
원이에요. 난 그래서 근데 이해를 1,000만 못 하겠네. 천만 원인 보증금이 이유가 세다니까. 그래도. 아, 근데 1,000만 목돈이 원이- 없어서 월세를 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너무 보증금이 그게 센 비싸니까 음. 저도 가끔 해외에 있던 친구들이 나와서 뭐 한 몇 달 있다 네. 가거나 할 때 애들이 집을 구할 때도 약간 진짜 그런 거 있죠. 월세만큼 보증금 음. 내는 데는 고시원밖에 없대요. 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에어비앤비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거기 있어요. 역삼동에 80에 80 이런 데 있어. 그래서 90에 막 그러니까 풀옵션 같은 그런 거 있다고 풀옵션. 하는데 애들이 막 너무 3개월씩.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집 이제 뭐 한 1년 단위로 회사 때문에 나와 있는 애들도 기본이 1,000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2,000으로 올랐어요. 맞아. 보증금이 그러면 월세로 5만 원 깎아 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목돈이 없어서 가는 건데 또 그러면 또 빚을 내서 보증금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보증 되게 센 거예요. 한국. 너무 세요. 월세는 first month, last month예요. 맞아. 그러니까 첫 달, 마지막 달 딱 그 두 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치를 미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 그 다음 달 딱 안 내기 시작하면 벌써 그때 원래 저도 2,000달러 이상 보증금 네. 내본 적 한 이게 번도 문화가 없어요. 다르니까 네. 어쨌든 전세가 미국이나 호주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저는 전세가 그 있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유가 뭐였냐면 그거 다 이자놀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묶여 있으면 자영업자들이 이자놀이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고 맞아. 은행이 아닌데 이자놀이를 하는 거가 전세나 이렇게 센 음.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음.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남한테 정말 은행에 빚을 안 지고 내 집주인한테 빚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자를 주고 있는 거죠. 이자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게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차라리 똑같이 그럴 거면 생각 모르는 남을 도울 바에는 내 이름으로 된 명의로 이 돈 종잣돈으로 맞아요. 써서 집 사고 내가 대출을 차라리 그리고 나는 게 내 이익은 내 거로 돌아오는 요즘 거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참 많더라. 음. 집이 내 이름으로 되면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고 그리고 뭐니 그거 저기 국민연금하고 음. 그 보험금이 올라가요. 그럼 엄청 올라가요. 저 이번에 어. 회사 다니다가 남편 밑으로 안 들어가고 지역보험으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 올라가는 너무 걸로 많이 치자면 그래서 집 안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계속 전세. 그러면 전세 있어야 돼. 그리고 음. 근데 전세 사는 사람 이제 고액 전세 사는 사람들도 음. 있어요. 맞아, 맞아. 회사 법인으로 저기 해놓고 그것도 이제 안 된다면서요. 법 바뀌어가지고. 뭘 그렇게 하라는 사는- 거야? 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네. 참 애매해. 정치- 정치 얘기를 네, 하면은 너무 네. 끝도 없어가지고. 네, 정치는 잘 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빠 집에 있을게요. 어쨌든 맞아. 엄마 아빠 결혼은 집이 최고야. 그냥, 네, 결혼하기 전까지는 응. 어떻게든 아빠 옆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 집에 계실 거 아니면 집을 사긴 사야 돼. 맞아요. 근데, 어. 근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끼리 음. 얘기하면 막 집값이 자꾸 오르고 어쨌든 우리도 역세권에 살아야 되고 서울에 특히 살면서는 자동차로 이동해서 출퇴근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일을 한참 하는 사람들이나 역세권에 살아야 맞아. 되거든 진짜로. 근데 일을 되게 한참 나는 40대 넘어가는데 응, 애들도 응,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역세권 자기 때문인 거잖아. 응, 근데 더 그치. 웃긴 거, 본인 더 때문에. 웃긴 거. 본인은 정작 차 타고 가. 응. 난 이해가 좀 이게 앞뒤가 되게 말이 안 돼. 뭐지? 운전도 할줄 이 앞뒤가 몰라갖고 맞는 우리 이게 동생의 와이프 보니까 어떡하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음. 택시 타고 간대. 역세권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냥 모임이 본인만의 그냥 본인만의 모임이. 사고 방식이야. 빚내기 싫어. 싫은 건 싫은 거야. 나 운전 못해.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아들들은 전부 공부를 안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막 멀리 다니시는데 나 이게 본인은 고민인 것 같아. 정작 본인은 역세권에 살아야 되는데 역세권에 살아야 본인은 되고. 역을 안 타. 그 역은 이용을 하지 않아. 나 그리고 새 아파트에 40평대면은 이게 서울에서 새 아파트 40평에 역세권이면 아이고. 몇십억이잖아. 몇십억이에요. 많이 이거 비싸죠. 전세로 살아도 10억대가 맞아, 넘는 비싸요. 아파트인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종잣돈을 모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죠? 우리나라 적어도 50% 이상은 있어야 되죠. 많이 모았네. 그렇죠. 많이 모았는데 나는 이제 아까운 이러면은 거지 지금. 이러면 다음 전세를 저기 고급 빌라로 갈 판이네. 나는 이 동생이 되게 걱정된다. 네. 걱정 안 돼요? 뭐요? 이 동생이 건강이 건강이 걱정되네. 난 건강이 뭐- 걱정된다. 진짜. 오전 7시에 일어나가지고 어. 늦으면 새벽 4시에 귀가를 하는데 이거 3시간 자고 어떻게 일을 하지? 무슨 밤늦게 하는 무슨 식당이거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가? 11시까지는 다시 또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음. 생각해봐요. 애들 다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추가로 더 자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돼. 이거 여우 꼬리 내는 거였으면 우리 동생의 와이프는 꼬리가 100개네. 남자 잘 다루는 거지. 남편의 입장을 좀 멋을 하나 이해를 드렸어, 안 멋을. 해주고 뭐 이건 되게 있는 것 심하다. 같아. 라이프 스타일이 이야. 너무 다른데 둘이. 그러니까. 그래 저는 좀 저는 동생 집이요. 우선 집을 먼저 사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와이프가 우리가 지금 솔루션을 바로 내도 되나? 안 되나? 잠깐만요. 저희 솔루션을 내도 돼요? 벌써?
벌써 내려고요? 아니, 내세요 그러면. 우리 네. 낼까요? 이미 그냥? 정했어. 광고 정해졌어. 이거 할 말이 듣고 없어. 저기 우리 청아 누나가 해주시는 호호바 오일하고 제가 하는 누나파티닷컴 여기구나. 광고 듣고 올게요. 네네네. 호호바 오일이라고. 호호. 네. 쓰면 호호호호. 죄송합니다.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머스데일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아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데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관리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머스데일.co.kr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네. 그 저기 사정 지수를 내주셔야 돼요. 그놈의 사정이니까. 네, 네, 우리 동생 이거 제가 해석하자면 제 와이프의 독특한 그 정신 세계 때문에 재테크를 못 합니다예요.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질문인데 아들 셋에 청약 1순위 조건을 갖고 있고 돈도 있는데도 청약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사자고 하면 그것도 안 사겠다 그러고 대형 평수 아파트에 5년 지은 지 5년 정도 된 아파트만 지금 전세를 들어가고 있는 와이프를 어떻게 재테크로 고칠 수 있을까? 재테크의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질문이에요. 네. 사정 지수를 내주세요. 우리 저기 게스트 네, 네. 청아 씨부터 네, 네. 사정 주소 어때요? 뭐. 난 이 분야가 너무 개념이 어려워. 없어? 오늘. 너무 어려워. 개념이 진짜. 없어.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어려운 거 네 같아요. 동생이 어려운 이런 것 같아요? 와이프를 만났다고 생각해 주세요. 돈이 있는데 집은 안 사겠대. 그리고 새벽 4시에 들어오는 남편한테 7시에 7시에 일어나서. 집에 저기 회사 데려다 달라고 하는 나는 와이프야. 그게 문제지. 나는 약간 재테크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모르니까 이제 남편의 라이프스타일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이기적인 거지. 그런 거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 보내주신 분이 상당히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과로사할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나도 그리고 좀 심지어 아이들도 공부를 못 한다며. 나는 그게 고민인 것 같아 지금. 공부를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은 서울시 전방위로 학교를 네. 다니고 있는데 근데 느낌이 음. 대출이 싫어서 그 리스크 테이킹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다 핑계 대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근데 것 리스크가 같기도 뭐가 해요. 있어? 그러니까 대출 내기 싫으면 대출은 팔면 싫은 돼. 거지 그냥. 팔면 된다고. 팔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집의 이런 조건들이 액수가 커지니까 음. 이런 대출의 이 사이즈가 싫은 거 아닐까요? 약간 나는 지금 공무원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야. 네. 그러면 만약 공무원인데 그렇다면 40평 아파트에 아니 그러면 지금 새 사기평을 아파트에 줄여야지. 이렇게 가셔야 그러니까. 되겠어?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자기와의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현실, 앞뒤가 현실 양날의 타- 칼인데 말이 전혀 안 되는. 제일 그래- 그 아까 그 얘기했잖아. 역세권 사는데 어. 지하철을 안 안 탄대. 타. 그게 약간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 문제는 거기서부터 헷갈린다고 지금. 그래서 몇 점? 그래서 사정 지수를 우리 동생의 사정 지수 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청아 높은 누나도 것 같아요. 헷갈리는데 한 90점? 9점. 9점? 되게 네네네. 높다. 네. 원래 없는 9점이래요. 90점을 주셨어. 우리가 10점 만점인데 이게 뚫고 나갔어. 우리 청아 누나가 그죠. 벌써 누나 파티 합류한 지가 3달이 넘었는데도 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럴 만큼 독특한 사람이에요. 네네. 우리 캐디 누나는 저도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 어렵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왜 해결책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보니까 와이프가 네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네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야. 네가 전문가였다면 네 말을 들었을 거야. 근데 동생아 네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야. 간단해. 전문가 앞에 앉혀놔봐. 아마 와이프 즉시하게 욕먹을 거야. 컨설팅 받아야겠다. 컨설팅을 받던가 정말 집을 심각하게 살 생각이라면 전문가한테 원래 그거 첫 번째 해야 돼요. 맞아. 그거는. 이게 와이프가 보니까 남편을 머슴으로 여기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냥 고집도 엄청 운전- 있을 것 같아. 운전기사에다가. 자기의 기준을 엄청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 보니까 남편은 자영업자가 지금 몇 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흔들리는 그 요즘 장사도 안 되잖아. 직업군이잖아. 지금 코로나 그리고 때문에. 코로나 본인은 진짜. 되게 이렇게 딱 그 이 가족의 중심이고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와이프가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전문가를 만나라. 솔루션은. 네, 저는 사정지수. 6점 정도 주고요. 6점. 전 6점에 그렇게 안 높네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음. 이 상황이 둘이 서로 싸우고 말하고 이럴 게 없이 정말로 40평의 조건이 본인이 있는 걸 두고 전문가랑 상의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도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여자 말이 맞겠지. 하지만 그게 우리 동생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저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네, 오히려. 저는 네. 집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성격이라면 집 왜 또 다른 데 투자하잖아 난리 날 거예요. 맞아. 이게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제일 한심하게 보는 애들이 증권을 사가지고 스탁 그 쉐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올랐다 우와하 되게 좋아하고 내렸다 그럼 침울해 있는 애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세요? 물어봤더니 어차피 지금 내 돈이 당장 아니야. 팔아서 내 거가 아닌 이상 저 내 돈 아니야. 내가 올라서 와 신났는데 내가 잠시 화장실 갔다 와서 이게 팡 폭락했을 수도 있다고. 맞아. 이걸 다 팔아서 그러니까 그게 무형자산이잖아요. 다 팔아서 내 손에 딱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 자체가 되게 웃긴 애들이라고 딱 그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공무원들은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더 달라요. 스트레스 받을 마인드가 거예요. 다른 것 되게 다를 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공무원들 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다 똑같을 거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틀에 익숙하신 분인 거고 여기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좀 그래 모든 게 자기 위주야. 근데 세상은 내 위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람한테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쉐입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40평을 원하면 역세권을 포기하던가 서울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서울에 있고 싶으면 역세권을 포기하고 30몇 평대로 가던가 이런 거는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지 남동생이 했다가 한 대 맞을 수 있다. 아 잠깐만 제가 제대로 된 전문가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 솔루션도 드릴게요. 네네. 점수는 저는 이거 10점이야 이혼해. 극단적. 난 왜 내 동생이 이런 여자랑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가슴이 예민해지시는군요. 아들 부동산이랑 셋을- 예민한 거야 지금. 아니야. 아니 난 지금 여기에 빡 받았어. 그 새벽 3시 아니 4시까지 4시에 일하는데 7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시키고 근데 자기가 말한 조건이 있잖아요. 역세권. 그럼 전철 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철은 안 타고 남편 자는 시간까지 빼서 이게 지금 저희 아버지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쓰러지셨거든요. 그럼 그 나이 때가 지금 딱 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과 달리는 나이예요. 남자들이 이 나이에 많이 힘들고 쓰러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무리하다가는 지금 자기 남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착한가 봐. 이 동생이. 그러니까 착한 이거 거 같아. 머슴이야. 머슴살이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새벽에 아침 11시까지 저기 가해를 나가고 7시에 일어나서 와이프랑 애들 출퇴근을 시키고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나는 진짜 이혼해. 것 같아, 씨. 착한. 잠깐만 근데 이게 이거 솔루션은 근데 아니에요. 이거 고스톱 아니야. 솔루션 고스톱도 아니니까. 그런 솔루션 주지 마요. 8.3 정도 나오죠. 평균은 우리 진짜 떨어져. 그만해 그런 건 제발. 어차피 떨어졌어. 갈 사람 가는 거야. 올 사람 없고. 자, 솔루션 진짜 제대로 드릴게요. 네이버에다가 금호 벽산 아파트를 쳐보세요. 그게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는 추진위원회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30평을 사면 7평이 더 늘어요. 그래서 40평대가 되거든요. 5년 후에 새 아파트 1차가 돼요. 자, 지금 가서 그거 사두세요. 몰래라도. 그러면은 와이프가 말하는 5년짜리 새 아파트 역세권에 그 40평 이상의 아파트를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 할 거니까. 아니 지금 옆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가보다 낮아요. 금호동인데 그것도 한강 옆에 있는데. 그거 사면 돼요. 좋은데. 동네도 되게 좋고 그거 어디라고 얼마라고? 시장도 있고 진짜로 금호 시장도 있고. 금호 벽산 아파트라고 쳐보시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재테크 관심 있으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라는 게 들어왔는데 꾼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빠르고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케팅을 만들 수도 있지만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마케팅이 아닌데도 마케팅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유튜브에 금호 벽산 아파트가 한 번도 뜨지 않았다가 그 내용까지 뜨더라고요. 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근데 추진위원회가 1차로
뭘 잘했다는 얘기까지 뜨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마케팅도 힘쓰고 있는 거야. 추진위어가 지금 발족된 지 몇 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사기 충전은 뭐냐면 서울 시내에 가장 빠르게 그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게 사기 충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 건축 경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형 아파트를 못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느라고 포스코나 무슨 이런 대형 아파트 건설사들이 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새 아파트 짓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갭 투자 성공 사례 뭐 이렇게 뜨네. 여기 공호벽산 하나밖에 아파트. 없는 거예요. 그 오래된 기사입니다. 그거는. 2019년. 근데 네. 동네도 되게 좋아요. 2020년 그거도. 6월 첫 번째 기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이런 지금 조건 와이프가 40평 이상의 새 아파트에 역세권에 살고 싶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동네도 좋아. 요런 조건도 맞춰주면서 투자 가능한 물건을 찾으신다면 그거 관심 있게 보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동생 건강이 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바로 사 진짜. 누군가 하나는 희생해야 가정이 이루어질지도 있지만 왜 투자를 이 상태에서 해야 될까? 아니면 왜 와이프랑 꼭 의견을 같이 해야 할까? 공동 명의를 해야 되나? 그 모아둔 돈이 다 와이프 걸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지금 요즘에 안 되는 거지. 새벽 4시까지 일할 정도면 여기 장사 잘 되는 데인데. 그러니까. 나는 동생 건강부터 좀 챙겼으면 좋겠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해서 평균 점수 뭐였죠? 8.3. 8.3. 네네. 야, 높다. 높네. 이거는 나는 그놈의 사정 하다가 저기 그만두라는 건 많았는데 난 진짜 10점 주고 이혼하라고 그러고 싶네. 어. 아유 그만 살아. 이게 근데 되게 무슨 짓이야. 이쁜가 보다 우리 여동생이. 그러니까 여우꼬리네라고 이 있으면 아마 나이에 100개짜리야. 아들을 셋이나 낳는데 그래도 저렇게 매력이 있는 거지.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저 죄송해요. 저희가 또 삼천포로 갔는데 저희 생각 이렇지만 항상 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도 오셔가지고 저희와 생각이 전혀 다르시다면 어차피 사실 청아 누나도 달랐어 생각. 전혀 맞아. 딴 나라 갔다 왔잖아 지금. 난 무슨 얘기야. 전 투자를 모르겠고요. 잘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이게 만약 내 입장이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우리 동생한테 좋은 조언이 될지 청취자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시면 저희 선물 준비하고 있다 드리겠습니다. 호호바호이라고 누나파티닷컴에서 준비한 화장품 드리고요. 그리고 퍼펙트와이 그리고 한입의 떡도 여전히 선물은 보내주고 계십니다. 화장품도 다이어트 하세요. 보송 촉촉 파데 착붙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델 호호바 오일. 이제 전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닷컴.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고민도 누나 파티에 나누면 오지랖 누나 거.